분 계세요? 네, 네, 많이 안 계시네요.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렇게 강의를 지난번 기수 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준비해서 이렇게 외워서 쓰다 보니까 제가 요즘 미팅할 때 굉장히 활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기수 때 들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질환별로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이제 질환을 오늘 다 알 수는 없고요. 네, 주요 우리 파일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운동, 그리고 잠 잘 자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오늘의 핵심이죠. 균형 잡히고 골고루 식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잘 유지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어릴 때 배웠어요.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시험 문제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를 일반 식품으로 아마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요. 외래에 이렇게 처음으로 질병을 진단받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식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의사나 간호사들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튀기지 않은 음식,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그냥 골고루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환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사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 우리 알고 있나요? 네, 잘 모르죠. 그럼 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냥 아무거나 특별히 제한하는 거 없이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돌아가셔서 원래 하던 식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많은 질병들을 앓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영양의 밸런스, 균형만 맞춰도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제대로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챙겨가셔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고객분들 만나시면서 흔히 접하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혈관 질환 중에 대표 질환이죠. 네, 당뇨 질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이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을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는 적절한 당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에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런데 혈관에만 당이 넘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온몸의 모든 장기에 당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뇨를 진단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당뇨 환자들이 관리하는데 본인의 질병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혈당이고요. 두 번째는 당화혈색소인데 공복혈당을 먼저 보면은 어제 저녁에 내가 식사를 하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재는 거예요. 그걸 공복혈당이라고 하는데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100 미만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100에서 125가 전 단계, 그리고 126 이상 여러 번 체크가 되면 내가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공복혈당은 내가 어제 먹은 거에 의해서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당뇨를 진단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내 혈중에 당 상태를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 검사인데요. 이거를 HbA1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의 혈액 안에 혈당 상태를 보는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수치로 보면 6.0 이하가 정상이고요. 6.0에서 6.5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6.5 이상이 당뇨를 진단받게 됩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처방받아서 맞으면서도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정상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다수 7 이상으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아마 식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이겠죠. 당뇨 환자들은 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뇨 합병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뇨는 진행하는 질병이에요. 근데 당뇨 합병증을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당뇨성 망막증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실명까지 가는데요. 우리나라의 실명 환자의 1위가 원인의 1위가 당뇨성 망막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합병증이에요. 이거는 심장 콩팥에 당이 쌓이게 되면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요. 그 단백뇨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단백질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뇨 환자들이 소변 보면은 거품 소변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백질이 빠지게 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소변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투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성 족보병이라서 당뇨발이라고 해요. 당뇨 환자들은 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발에 상처가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상처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괴사가 되고 다리를 잘 절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리를 우리나라에서 절단하는 환자들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또 당뇨 환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위도 쓰리고 위장관의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초 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팔다리가 자주 저리는 그런 증상들 뿐만 아니라 갖가지 모든 우리 장기에 담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갖가지 모든 장기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당뇨 환자들은 이 합병증으로 가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혈당 관리를 잘하면 이 합병증을 멀리 나중에 오게 하는 거고 내가 혈당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이 합병증에 빨리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환자들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이런 분들 진행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구상에 먹어서 혈당이 안 오르는 일반 식사가 있나요? 없죠. 아무리 내가 조금 먹는다 해도 먹는 순간 혈당은 올라가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의사들이 식이 조절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밖에서 간호사들이 식단을 짜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식단표대로 평생 지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며칠 하다 말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집에 가서 혈당이 높았다고 검사 결과 나왔으니까 줄여 먹는 거 선택해요. 그럼 배고프죠. 평생 배고프게 줄여 먹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되지도 않고요. 줄여 먹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지속 못하고 영양의 불균형이 오니까 또 지속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당뇨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의사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경우에 저 많이 안 먹어요. 저 별로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이렇게 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때는 식이 관리를 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안타까워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로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식사 지구상에 하나 있죠. 뭐예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뉴트리민 식사를 10번을 타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면서 혈당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요, 뉴트리민 식사로 리셋,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제품과 함께 리셋을 권하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리셋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루 한 끼에서 2끼 정도는 유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뉴트리민 식사로 바꿔서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식습관의 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루 3끼를 내가 이렇게 골고루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담화혈수소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뉴트리민 식사를 바꿔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하나 이제 팁이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미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식사를 오늘은 좀 덜 할 수 있고 내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단위를 조절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뉴트리밀이 식사했을 때 당이 올라가지 않는 당화지 수가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이 올라가지 않는 식사를 하면서 내가 원래 맞던 인슐린 용량대로 맞게 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트리밀 이거 참고사항이에요. 뉴트리밀 식사를 2번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인슐린 단위를 반으로 줄여서 맞으면서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라고 해요.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요. 꼭 이제 안내를 하는 거는 환자들 대다수가 저혈당 증세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좀 소지하고 다니시기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당뇨 환자들이 당뇨약을 처방받고 인슐린을 맞으면서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 인슐린을 끊을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있어요? 아, 네. 네. 의사들도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다라고 합니다. 있죠. 관리만 잘 되면 약도 끊을 수 있는데요.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안내를 드릴 건데, 우리 비전 세미나 오셨던 분은 아마 익숙한 자료일 겁니다. 이분은 저희 팀에 계시는 분인데요. 23년 동안 가족이 다 당뇨예요. 그래서 23년 동안 당뇨를 알아오셨고 20년 동안 인슐린 치료를 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이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뇨 수첩도 꼼꼼하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뉴트리밀 식사로 바꿔서 드시면서 한 2달 정도 바꿔서 드시면서 당화혈색소가 9였는데 6.4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슐린을 아무리 조절해 줄여가지고 이렇게 맞아도 자꾸 저혈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처방하에 인슐린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혈당 관리가 지금 24시간 계속 측정할 수 있게 측정기를 달아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요즘에 혈당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혈당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를 20분간 막아놓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환자분한테 여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당뇨 환자들이 20년간 인슐린을 맞은 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당뇨 환자들 중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당뇨 환자 관리에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이에요. 우리 혈압 아마 다들 재보셨을 거예요. 재보시면 120, 180, 130, 190 이렇게 측정이 되죠.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낼 때 압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확장기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확장돼서 이완이 돼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압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상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수축기압이 120, 확장기압이 80 이하면은 정상이에요. 근데 140에 90 이상이면은 고혈압을 진단하게 되고 그 사이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고혈압의 주요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족력도 많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나라 식단이 좀 짜죠. 그래서 짜게 먹는 식습관,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 비만 등등에 의해서 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현대인들이 먹는 이런 식습관의 변화로 40대 이후에 성인들은 누구나 아마 혈관 건강에 앞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혈관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합병증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네. 위중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까지도 급작스럽게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혈액 안에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지나갈 때 그 통로를 지나갈 때 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서 출혈이 일어나는 그 삐딱지를 혈전이라고 해요. 그 혈전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심장 주변에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그리고 뇌 주변에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이러한 위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우리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받았다는 분들 흔히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럭키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이셨는데 이분은
증상이 있었죠. 소화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위장관 증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울릉도 여행을 가서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지면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혈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혈관 관리, 우리가 음식을 현대인들이 먹는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혈관 안에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혈관 안에 나쁜 찌꺼기가 덜 쌓이는 식사를 하면 되죠. 근데 일반 식사 중에 그런 식사로 그리고 혈관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을 해서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유선화에서 과학자들이 만들어 내놨어요. 뉴트리밀과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구성을 해서 저는 이제 리셋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리셋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삼시세끼 중에 오늘도 이제 낮에 잠깐 미팅을 하긴 했는데 식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다 드시는 분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대다수 2끼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은 반드시 간편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사보다도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로 내 세포에 영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은 무조건 뉴트리밀 식사로 바꿔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하고요. 점심, 저녁은 일반 식사로 본인이 원하는 식사로 하시되 1년에 이렇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2번 리셋을 권장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정상인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는 식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인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간질환은 비형간염, C형간염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술에 간대하죠. 그래서 알코올성 간질환, 그리고 내장질환이 요즘 많이 쌓여서 지방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면역성 간염, 그리고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에 의해서 간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은 제가 임상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이어트 한약, 그리고 한우로 만들어서 이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한약 드시는 분들, 그리고 민간요법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를 모를 약재들을 달여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원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염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좀 진행이 되면은요, 간경화라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간경변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간경변증으로 진행이 돼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합병증들이 일어나요.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그리고 식도정맥류 출혈 그리고 간성 혼수 그렇게 간부전 그리고 간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간의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검사가 있어요. 아마 정기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AST, ALT 검사 다들 하시거든요. 이 검사로 보통 병원마다 수치가 정상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40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40 아래이면 정상인 거고요. 그 이상이 나오면은 정상이 아니라 어떤 간염인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지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치료약이 없었지만 지금은 치료약이 좋은 치료약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을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간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간 건강을 챙겨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간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식사. 식사를 어떤 식사를 하면 될까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식사 할 수 있는 것이 뉴트리밀 식사죠. 그와 함께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데는 항산화제 그리고 헤파신 이런 제품들로 이제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 건강을 챙겨가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은 간염을 알았거나 현재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영양제 먹는 거를 괜찮은지 유산화 영양제 먹어도 되는지 아마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경변증의 중등도 이상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간암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최근에 간 이식을 받은 분이 아니라고 하면요, 드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산화 제품은 독성없고 안전한 제품으로 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브리데이를 보면은 헤파실에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간 기능 수치를 AST, ALT 수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데 임상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간 기능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 건강을 챙겨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암이에요. 네. 파이리도 암 환자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암의 이제 원인은 다양해요. 유전적인 요인, 바이러스 감염, 환경적인 요인,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암의 요인이 있는데요. 암이 이제는 유전질환 많은 암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유해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누구나 아마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노출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암이 증식되거나 또다시 그것이 전이가 되고 또 다른 장기에 암이 또 생기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암세포를 모이게 하지 않는 방법은요, 대식세포, 그러니까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이 암세포들이 모이게 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이상이 되면은요, 이 NK세포의 활성도와 NK세포의 수가 50%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포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사를 바꿔서 드시는 거예요. 누트리민 식사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유산화 제품 중에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있죠. 뭐예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알루엔지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항산화제를 통해서 세포에 영양을 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켜서 이 면역 시스템이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게 내 몸에 힘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도 막 중등도로 하니 기능이 떨어진 분이 아니라고 하면요, 리셋을 권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트리밀과 이런 세포 속의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을 챙겨갈 수 있게 안내를 하고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하실 때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 유방암 환자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년 되신 분께서 본인이 이 유산화를 좀 빨리 알았다라고 하면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식사를 거의 못 하셨대요. 속이 너무 물렁거려가지고.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음식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트리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굶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혹시 누트리밀을 드실 수 있었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본인이 암 환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저희 동네에 아시는 분 중에 췌장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신 노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식사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제가 누트리밀 딸기 맛을, 어르신들은 딸기 맛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기 맛을 이제 보내드렸더니 그 식사로 그 항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 식사로 이제 버텨낼 수 있었고, 사실 췌장암이 예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4년 정도 되셨거든요.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포에 영양을 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중에 하나가 영양이에요. 영양을 골고루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식사만 하면 되는데, 되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이미. 그래서 누트리밀 식사로 건강을 예방하고,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은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파일에 나와 있는 많은 질병들을 한번 보시면요, 대다수 이 리셋 프로그램으로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례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리셋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꼭 반드시 몸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리셋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품 하나하나를 넣어서 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제거하고 몸속의 염증과 독소를 제거하고 재기능을 하게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산한 리셋으로 염증과 독소를 제거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기능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고객의 건강도 관리해 주시면서 우리 건강부터 챙겨야 돼요. 그래서 하루 한두 끼 꼭 뉴트리미 식사를 좀 실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리셋으로 이렇게 다른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고정아 리더님께